자신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고 아이 각각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장점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돕고 단점은 잘 보완되는 육아 방식이 뭔지를 잘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맘스테이블 강의 첫날인데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이 있어요. 아빠를 대표해서 우리 카메라를 다뤄주시는 우리 기술 이사님께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한국 대표 아빠죠. 아이들 어렸을 때는 막 일에 바빠가지고 잘 못 돌보다가 이제 조금 아이들하고 친해지려고 애쓰시는 대표적인 아빠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를 들으실 거고요. 혹시 여러분의 남편, 아빠와 같이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분에게는 또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중간에 남자 목소리가 나와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강의 시작할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너 자신을 알라. 자, 그리스 신전에 새겨진 소크라테스의 말이죠. 사실 이 말의 속뜻은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라 랍니다. 여러분 좀 다가오시나요? 사실 제가 상담을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상담 결과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무던하고 무딘 엄마인데 끝까지 저 나름 너무 예민해요 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진짜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집인데도 제가 이렇게 칭찬을 해드리면 아니에요, 너무 지저분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 자기가 자신을 객관적으로 본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의 사피언스라는 책을 보면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원래 역사적으로 볼 때 중세까지는 동양이 서양보다 굉장히 앞서가고 문화도 발달되고 그랬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서양이 역전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부터랍니다. 그래서 서양에서 굉장히 분발했고 그래서 과학혁명을 일으켜서 그 뒤로부터는 서양이 역사를 주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게 출발점인 것 같아요. 엄마들 상담하다 보면 제가 항상 느끼는 점이 그 지점이거든요. 엄마가 자신을 모른 채 아이들만 관찰한 상태로 아이들에게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을 두고 있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육아에 있어서 왜 나 자신을 안다는 것이 중요한지 여러분하고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사실은 부모는 아이의 보호자이기도 하지만 훨씬 더 그 이상이죠. 정말 뭐랄까요? 영원한 태양이자 정말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이자 또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점이 됩니다. 아이들이 엄마의 모습, 아빠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경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그 기준점이 약간 기울어져 있거나 치우쳐져 있으면 어떨까요? 저희 집에 제가 요즘 베이킹에 빠져서 오븐을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오븐 저울을 하나 샀어요. 오븐 저울을 넣고 이제 예열을 하는데 어느 순간 이 저울이 스탠드는 똑바로 있는데 안에 있는 눈금이 이렇게 틀어진 거예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아이 자신은 엄마와 아빠와 다른 성향이고 다른 기질인데 세상을 엄마 아빠의 눈으로 보라고 이제 강요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엄마든 아빠든 자기 자신이 어디에 서 있나 그거를 객관적으로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77억 명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의 얼굴이나 몸, 생김새는 다 다르겠죠. 아주 조금이라도. 그치만 그 사람들 몸에는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살, 피, 뼈, 뭐 세포, 피부 이런 건 누구나 갖고 있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심리학자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 사람들의 성향이나 기질은 누구나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5가지를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경성, 친화성, 성실성, 외향성, 개방성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이런 기질들은 누구나라도 조금씩 갖고 태어난다는 게 심리학자들의 이론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 성향 검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MBTI부터 뭐 디스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성향 검사들이 요 빅5에 기초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성 있는 검사지라 생각하고 여러분께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 빅5의 5가지 요소 중에 외향성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적극적이고 사교적이고 활동적인 그리고 외부 자극을 아주 즐기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해요. 높일수록 그런 성향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육아를 할 때도 집안에서 조용히 우리 아이만 데리고 노는 거를 좀 힘들어해요. 그래서 왜 매일 이렇게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디 갈까? 또 누구랑 갈까? 이거 이렇게 좀 모집해가지고 다른 집 아이도 같이 데리고 나가서 하루를 굉장히 뭔가 에너자이틱하게 이렇게 노는 그런 엄마들을 말하죠. 그거에 좀 외향성이 낮은 엄마들은 어떨까요, 그러면? 그렇게 나가서 노는 게 굉장히 버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외향성이 높은 엄마가 전화 올 때 몇 번을 거절하다가 이제 한 번쯤 나가서 하루 종일 놀다 오면 집에 와서 어떻게 되나요? 기가 빠지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엄마들이 외향성이 낮은 엄마들입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신경성인데요. 신경성은 뭐랄까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하고 긴장하는 그런 스타일들이에요. 사실은 다가오지 않을 쓸데없는 걱정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항상 예민하고 뭔가 불안한 감을 많이 갖고 있는데 늘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육아를 할 때도 아이들이 나가도 걱정이고 들어와도 걱정이고 애들이 활달해도 걱정이고 소심해도 걱정이고 그래서 좀 그 신경성이 높으신 분들이 그렇게 뭔가 아이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아이들 어떤 청결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뭐 신경증이 높다고 다 나쁜 건 아니겠죠. 아이들을 정말 꼼꼼히 챙기고,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는 최고의 엄마인데, 만약에 이런 엄마 밑에 굉장히 무딘, 신경성이 낮은 아이들이 있다면 아마 굉장히 뭐랄까요, 숨 막힌다고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성실성입니다. 말 듣기 좋죠. 어떤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지속해 나가는 힘이 있는 정도를 말하는데, 성실성이 높은 엄마들, 여러분 주위에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엄마들은 아이 학교 보내자마자 바로 청소기 밀고, 빨래 돌리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자기만의 하루의 그 매뉴얼을 정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쫓아가면서 뭔가 자기 하루를 마치는 그 상태를 굉장히 편안해 하죠. 성실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뭐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높다. 그러면요, 좀 융통성이 없어요. 자기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굉장히 당황하고 그 일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실성이 높은 엄마 밑에 성실성이 낮은 아이들이 있으면 어떨까요? 엄마가. 죽죠. 맞아요. 거의 뭐 애가 쓰레기죠. 그러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엄마는 그거를 굉장히 뭐랄까
좀 하류의 그런 인간 취급을 막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크면 그것 때문에 이제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집을 뛰쳐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성향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떤 게 높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성향은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이 있어서 장점이 있으면 그 뒷면에는 항상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뭐 이게 높다고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는 친화성인데요. 친화성은 다른 이름으로도 불려요. 수능성이나 우호성으로 불리기도 해요. 이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잘 이해하고, 그리고 공감과 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보기에 따뜻한 사람이겠죠. 친화성이 높은 엄마들 주위에 있으면요, 굉장히 행복하죠. 알아서 따뜻하게 챙겨주니까. 주로 이렇게 엄마들끼리 약간 이견이 있어서 다툼이 생길 때 이렇게 막 찾아가는 엄마들 있잖아요.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또 거기에 호응을 잘해주는 엄마들. 그런 분들이 친화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친화성이 또 높다고 좋냐? 또 그건 아니에요. 이쪽 엄마도 나에게 와서 막 이야기를 할 때 막 또 들어줘야 되고, 또 저쪽 엄마도 막 나에게 와서 또 하소연할 때 공감해줘야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엄마들이 친해져요. 그러면 제가 또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 일에 많이 휘말리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는 걱정이 많아져서 오히려 자기한테는 에너지가 좀 부족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친화성입니다. 그 친화성이 낮으면 어떨까요? 친화성이 낮으면 뭔가 관계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고 거기서 좀 한 발짝 늘 이렇게 떨어져서 관조하려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성은요, 말 그대로 오픈 마인드예요. 어디에 열려 있을까요, 마인드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들에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굉장히 새롭고 낯설고 신기한 거, 이런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상력과 창의력에 많이 관여되어 있다고 하는 성향이죠. 그래서 주변에 저도 이런 엄마가 있는데, 개방성이 높은 엄마가 가끔 가다 전화를 한 번씩 하면 깜짝깜짝 놀래요. 항상 늘 새로운 걸 찾아서 배우고 있더라고요. 그게 본인의 에너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성실성이 좀 높은 엄마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되게 고단한 일인데, 이분들은 오히려 좀 보통이라면 성실성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한 가지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고 발전된 그런 것들을 적응하는 거를 더 즐겨 하죠. 그래서 아마 4차 혁명 시대다 그러면 개방성이 높은 엄마들은 빨리빨리 이게 뭔지를 알아내고 또 익숙해지고, 그래서 또 아이들과 다양한 경험을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거에 좀 능한 엄마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빅5로 본 엄마들의 성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 어떤 게 높은지 어떤 게 낮은지 여러분 한번 검사해 보시고, 내가 어디에 치우쳐져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신경성이 굉장히 높은 엄마라면 아이가 그 중간쯤에 있어도, 중간쯤 밑에 있어도 멀리 느껴져요. 멀리 느껴져서 그 아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다그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뭐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뭐 이런 게 가능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성향과 기질대로 할 수 없이 따라오는 그런 일들이 가능한데,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DNA의 힘이 무섭습니다. 아이들 선천적으로 타고난 그런 기질이 그 부모의 성향과 이렇게 충돌이 된다면 반란이 일어나죠. 언젠가는. 그게 뭐 초등학교 3학년 때든 뭐 중학교 때든, 요즘은 대학생이나 직장 다니는
혹은 결혼한 뭐 아들, 딸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서 상담이 들어오는 요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나 자신이 어떤 성향인지를 잘 파악하고 또 아이가 하나면 하나, 둘이면 둘, 셋이면 셋 이렇게 아이 각각의 성향을 잘 파악해서 그들의 장점이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돕고 단점은 잘 보완되는 육아 방식이 뭔지를 잘 고민하고 준비하는 그런 엄마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니까 아이들은 엄격하게 그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가르치면 그렇죠. 따라올 줄 알았죠.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데 안 돼요. DNA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다 애들 큰 데서 알았으니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미리 알았으면 미리 알았으면 아이들 어릴 때 조금 왜는 나랑 왜 다르지? 그러면서 그 아이에 대해서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맞추고 이해하려고 했던 노력들이 있었을 텐데 이걸 전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른이잖아. 그렇죠. 얘가 뭘 알아. 맞아요. 내가 이 기준을 세워주면 그리고 실수할 때마다 이것들에 대해서 계속 말해주면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걸 하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애들이 키웠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내가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기울어진 거를 잘 모르는 거죠. 나는 나로만 살았기 때문에 어디에 기준을 맞추냐면 무조건 다 자기에게 기준을 맞춰요. 그리고 사실은 아이들이 을이잖아요. 내가 갑이고 소리치면 무서워하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내 주장대로 끌고 가면 아이들이 더 잘 될 것 같다는 착각을 하는